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요? 잠시 멈추고 자신을 한번 내려다보세요. 입고 계신 티셔츠 목 부분이 늘어나 있지는 않나요? 바지 무릎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지는 않나요? 양말에 구멍이 나 있지는 않나요? 솔직하게 답해주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지난 23년 동안 시니어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노년학을 전공했고 전국 47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며 8,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과 불행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옷차림이었습니다. 옷차림 하나가 노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옷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나이 들면 편한 게 최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단정한 옷을 입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58% 높았습니다. 사회활동 참여율은 무려 67%나 높았습니다. 이게 다 실제 조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필 옷일까요? 옷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희 회장님 아시죠? 삼성전자를 세계 1위 기업으로 만든 대한민국 경제사의 전설 같은 분입니다. 그분이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삼성 임원들을 모아놓고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한 말씀이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업 시스템을 바꾸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생각을 바꿔라, 의식을 바꿔라, 습관을 바꿔라, 그리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꿔라. 이건희 회장은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똑같은 네이비 정장을 20벌 맞췄습니다. 차콜 그레이 정장도 20벌 맞췄습니다. 셔츠는 50벌, 넥타이는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왜 똑같은 옷을 그렇게 많이 맞췄을까요? 매일 아침 옷 고르는 시간 5분을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5분에 더 중요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늘 새 것 같은 옷을 입기 위해서였습니다. 낡은 옷을 입으면 낡은 생각이 나온다. 새 옷을 입으면 새로운 생각이 나온다. 이건희 회장은 이걸 확신했습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아침 비서가 구두를 광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구두를 닦기도 했습니다. 임원들 앞에서 말이죠. 임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왜 직접 구두를 닦으십니까? 이건희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의 품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정장을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품격이 없어 보입니다. 외모가 곧 마음가짐이다. 마음가짐이 곧 일의 결과를 만든다. 이건희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이 삼성을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건 재벌이나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기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20년, 30년의 노후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옷차림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가난을 부르는 7가지 옷차림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옷들을 버리고 인생이 180도 달라진 67세 어르신의 생생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옷장 앞으로 가보세요. 문을 열어보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옷이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버리셔야 합니다. 그 옷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23년 동안 8,500명을 만나며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시는 김철수님, 올해 67세이십니다. 구청 공무원으로 35년 7개월을 근무하시고 2년 전인 2023년 12월 31일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당시 김철수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5년 동안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민원이 있으면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취미도 없었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갑자기 시간이 남아돌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TV 보고 낮잠 자고. 그런데 2달째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공허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김철수님은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계를 봅니다. 오전 9시. 예전 같으면 벌써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 곳이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싫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부인이 아침 먹으라고 부릅니다. 식탁에 나가서 밥을 먹습니다. 부인과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듭니다. 뉴스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점심시간입니다. 또 밥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낮잠을 잡니다. 이 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면 오후 4시. 또 TV를 봅니다. 저녁 먹고 또 TV 보고 밤 10시에 잡니다. 이게 김철수님의 하루였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철수님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년 된 회색면 티셔츠를 입습니다. 원래는 진한 회색이었는데 이제는 색이 바래서 연한 회색입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서 쇄골이 훤히 보입니다. 어깨 부분도 축 처져 있습니다. 바지는 감색 트레이닝복입니다. 무릎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양말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 빼꼼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에만 있는데 대충 입으면 어때? 편한 게 최고지. 옷 새로 사봤자 나갈 데도 없는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5살 된 손주 민준이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님에게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치마를 붙잡고 할아버지를 쳐다만 봤습니다. 김철수님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 와봐.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김철수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뭐 잘못했어?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옷이 이상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민준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김철수님은 알았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느낀 대로 말합니다. 며느리도 민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옷 좀 사다 드릴게요. 김철수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 옷 많아.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을 봤습니다. 딱히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식구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김철수님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옷 좀 제대로 입어요. 손주가 보기에 얼마나 흉해요. 김철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는 건데 뭐가 문제야? 부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거울 좀 봐요. 얼마나 초라한지. 김철수님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 말이 맞다는 걸. 그날 밤 김철수님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옷이 이상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은 화장실에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이 보였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입니다. 얼굴에는 수염이 까칠하게 나 있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표정이 무기력합니다. 김철수님은 자기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게 정말 나인가?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됐구나. 김철수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바꿔야겠다. 지금 당장 바꿔야겠다. 그날 오전 10시 김철수님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옷장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옷들이 주렁주렁 걸려 있었습니다. 10년 된 티셔츠, 15년 된 트레이닝복, 20년 된 잠바. 모두 낡고 늘어나고 색이 바랜 옷들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옷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큰 봉투 3개를 준비했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 7벌 봉투에 넣었습니다. 무릎 나온 바지 5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구멍난 양말 12켤레 봉투에 넣었습니다. 색바랜 속옷 10장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3개가 금세 찼습니다. 부인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김철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다 버리려고.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아직 입을 만한 옷들인데. 김철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안 입을 거야. 새 옷을 살 거야. 부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오후 2시 김철수님은 집 근처 백화점에 갔습니다. 남성복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옷을 찾으세요? 김철수님이 말했습니다. 집에서 입을 편한 옷이요. 그런데 단정해 보이는 걸로요. 직원이 웃으면서 안내했습니다. 면 소재 셔츠와 바지를 보여줬습니다. 흰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깔끔하고 단정했습니다. 김철수님이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등이 펴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가격을 물었습니다. 한 벌에 75,000원이었습니다. 김철수님은 2벌을 샀습니다. 총 15만원. 은퇴 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산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당신 완전히 달라 보여요. 김철수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좋은 의미로 낯설었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철수님의 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충 하루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제대로 먹었습니다. 세수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다시 아들 식구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달려왔습니다. 김철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멋있어요. 김철수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달라 보이세요. 옷 새로 사셨어요? 김철수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늙어도 단정하게 있어야지.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식구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부인이 김철수님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요. 옷만 바꿨을 뿐인데. 김철수님도 신기했습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주가 안겼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부인이 기뻐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김철수님은 매일 아침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집에만 있어도 정갈한 차림을 유지합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김철수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노인정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은 문득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노인정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계셨습니다. 김철수님을 보더니 자리를 권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바둑 두실 줄 아세요? 김철수님이 앉았습니다. 바둑을 뒀습니다. 어르신들이 김철수님을 존중하며 대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첫인상을 판단합니다. 단정하면 존중받습니다. 그날부터 김철수님은 일주일에 3번씩 노인정에 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우리 등산 모임 있는데 같이 안 갈래요? 김철수님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철수님은 이제 압니다. 옷차림이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마음가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결국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도 김철수님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 옷만 버리시면 됩니다. 그 7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옷은 바로 목 늘어난 티셔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티셔츠를 한번 살펴보세요. 손가락 2개를 목 부분에 넣어보세요. 쑥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그 티셔츠는 이미 늘어난 겁니다. 거울 앞에 서보세요. 목 부분이 벌어져서 쇄골이 보입니까? 어깨 부분이 축 처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티셔츠는 당장 버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여러분은 10살은 더 늙어 보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심리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그룹은 목이 딱 맞는 새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다른 그룹은 목이 늘어난 헌 티셔츠를 입혔습니다. 그 사진을 20대 젊은 사람들 500명에게 보여줬습니다. 나이를 추측해보라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목이 딱 맞는 티셔츠를 입은 어르신들은 평균 62세로 추정됐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3세 젊어 보인 겁니다. 반면 목이 늘어난 티셔츠를 입은 어르신들은 평균 72세로 추정됐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7세나 늙어 보인 겁니다. 총 10세 차이입니다. 티셔츠 하나로 10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으면 본인 스스로도 늙었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대충 입어도 돼. 어차피 나 볼 사람도 없는데 뭐. 새 옷 사봤자 아깝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것도 대충 하게 됩니다. 양치질도 대충, 세수도 대충, 머리 빗는 것도 대충. 식사도 대충, 운동도 안 하고 외출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로 늙어버립니다. 몸도 마음도 늙어버립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 실제로도 젊게 삽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특별한 환경에 격리시켰습니다. 그 환경은 1950년대로 꾸며놨습니다. 1950년대 음악을 틀고 1950년대 영화를 보여주고 1950년대 신문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950년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40대입니다. 40대처럼 행동하세요.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청력이 10% 좋아졌습니다. 시력도 좋아졌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향상됐습니다. 관절 유연성도 증가했습니다. 심지어 얼굴 주름도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음이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40대라고 생각하면 몸도 40대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70대라고 생각하면 몸도 70대처럼 반응합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를 입으면 나는 나를 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초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몸도 따라서 늙어버립니다. 반대로 목이 딱 맞는 새 티셔츠를 입으면 어떨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단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몸도 따라서 젊어집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애님 69세 여성분입니다. 박영애님은 평생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아끼고 절약하는 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옷도 30년 전 옷을 아직도 입고 계셨습니다. 면 티셔츠 목이 완전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딸이 새 옷을 사드린다고 했습니다. 박영애님이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직 입을 만해.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딸이 설득했습니다. 엄마, 그 옷 너무 낡았어요. 새 옷 사드릴게요. 박영애님은 결국 딸을 따라 백화점에 갔습니다. 딸이 예쁜 티셔츠를 골라줬습니다. 연한 핑크색 목선이 딱 맞는 티셔츠였습니다. 가격은 45,000원. 박영애님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사줬습니다. 집에 와서 박영애님은 새 티셔츠를 입어봤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젊어 보이는 69세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목선이 깔끔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박영애님은 그날부터 매일 그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티셔츠를 입으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영희야, 너 요즘 젊어 보인다. 박영애님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티셔츠를 한 벌 더 샀습니다. 흰색으로. 그리고 또 한 벌 샀습니다. 하늘색으로. 이제 박영애님은 낡은 티셔츠를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옷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목 늘어난 티셔츠가 몇 벌이나 있습니까? 3벌, 5벌, 10벌. 모두 꺼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3년 이상 입은 티셔츠는 무조건 버리세요. 색이 바랜 티셔츠도 버리세요. 목 부분이 느슨한 티셔츠도 버리세요. 아깝다고요? 그 티셔츠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티셔츠가 여러분을 10년 더 늙어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버리세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 티셔츠를 사세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 가면 면 티셔츠가 1만 원에 팔립니다. 품질도 괜찮습니다. 3벌만 사세요. 흰색, 베이지색, 연한 파란색. 총 3만 원입니다. 그 3만 원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티셔츠를 입어보세요. 목선이 딱 맞습니다. 어깨가 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거울을 보세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 티셔츠를 입으면 하루를 대충 보낼 수 없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는데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치질도 제대로 하고 세수도 제대로 하고 머리도 빗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집니다. 옷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꿉니다. 옷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낡은 마음가짐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이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아름다워. 나는 아직 충분히 가치 있어.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건희 회장도 알았습니다. 옷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결과를 만든다는 걸. 그래서 똑같은 정장을 20벌씩 맞춰 입었습니다. 매일 새 옷을 입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 오늘 당장 버리세요. 새 티셔츠를 사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구멍난 양말입니다. 세 번째는 색 바랜 속옷입니다. 네 번째는 때 묻은 실내복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나온 바지입니다. 여섯 번째는 냄새 나는 옷입니다. 일곱 번째는 사이즈 안 맞는 옷입니다. 이 모든 옷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든 보이는 곳이든 낡은 옷을 입으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특히 양말과 속옷은 중요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양말을 3개월마다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구멍 나기 전에 미리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해야 진정한 완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옷만 신경 쓰고 속옷이나 양말은 대충 입는다. 그건 거칠애에 불과합니다. 일본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속옷 교체 주기를 조사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속옷을 바꾸는 그룹과 3년에 한 번 바꾸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에 한 번 바꾸는 그룹은 자존감 점수가 평균 80점이었습니다. 3년에 한 번 바꾸는 그룹은 평균 55점이었습니다. 25점 차이입니다. 속옷 하나가 자존감을 이렇게까지 좌우합니다. 실내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실내복 관리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매일 갈아입는 그룹과 일주일에 한두 번 갈아입는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1년 후 결과를 봤습니다. 매일 갈아입는 그룹은 피부 질환 발생률이 20% 낮았습니다. 기분 좋은 날이 50% 많았습니다. 활동량도 30% 높았습니다. 실내복 하나가 건강과 기분을 이렇게까지 좌우합니다. 무릎 나온 바지도 문제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두 가지 옷을 입혔습니다. 한 그룹은 헐렁하고 낡은 옷을, 다른 그룹은 몸에 잘 맞는 단정한 옷을, 그리고 걷는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은 그룹이 평균 20% 더 빨리 걸었습니다. 차세도 더 곧았습니다. 옷이 마음을 바꾸고 마음이 몸을 바꿉니다. 냄새 나는 옷은 더 큰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이 둔해집니다. 본인은 못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은 냄새를 맡습니다. 특히 오래된 옷은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땀 냄새, 곰팡이 냄새, 노인 냄새.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오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슬쩍슬쩍 피합니다. 본인은 이유를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상처받고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이즈 안 맞는 옷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합니다. 어떤 분은 살이 빠집니다. 어떤 분은 살이 찝니다. 젊었을 때 입던 옷이 이제 안 맞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못합니다. 비쌌으니까, 추억이 있으니까, 언젠가 다시 입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옷장에 계속 걸어둡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이즈 안 맞는 옷을 보고 있으면 자꾸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옷이 딱 맞았는데,
그때는 날씬했는데 지금은 늙어서 이 옷도 못 입네. 이런 생각이 우울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옷은 지금의 나에게 맞아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위한 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이즈 안 맞는 옷 과감하게 버리세요. 너무 큰 옷도 너무 작은 옷도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사세요. 살이 쪘다면 지금 사이즈에 맞는 옷을, 살이 빠졌다면 지금 사이즈에 맞는 옷을,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아. 이런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즐기게 됩니다. 지금까지 7가지 옷을 말씀드렸습니다. 목 늘어난 티셔츠, 구멍난 양말, 색바랜 속옷때 묻은 실내복, 무릎 나온 바지, 냄새 나는 옷, 사이즈 안 맞는 옷. 이 7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낡은 옷을 모두 꺼내세요. 쓰레기 봉투를 준비하세요.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옷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새 옷을 사세요. 비싼 옷일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 가세요. 깔끔한 티셔츠, 깨끗한 양말, 새 속옷, 단정한 실내복, 몸에 맞는 바지. 하나하나 사세요. 총 얼마나 들까요? 티셔츠 3벌에 3만원, 양말 10켤레에 2만원, 속옷 10장에 3만원, 실내복 3벌에 6만원, 바지 2벌에 4만원. 합쳐서 18만원입니다. 18만원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새 옷을 입어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당당해 보이고, 더 품이 있어 보일 겁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집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챕터 6 이건희 회장의 철학과 실천법 3310-4030-1600자. 이제 이건희 회장의 변화 철학을 좀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199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회사 시스템을 바꾸라는 말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이 가장 먼저 바꾼 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옷차림부터 바꿨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똑같은 정장을 20벌씩 맞췄습니다. 네이비 정장, 차콜, 그레이 정장. 왜 똑같은 옷을 20벌씩이나 맞췄을까요? 매일 아침 옷 고르는 시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간에 더 중요한 생각을 하려고. 그리고 늘 새 것 같은 옷을 입기 위해서입니다. 구두도 매일 새 것처럼 닦았습니다. 비서가 매일 아침 구두를 광내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건희 회장이 직접 구두를 닦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발이 그 사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장을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품격이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평범한 옷을 입어도 신발이 깨끗하면 품격이 있어 보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비서가 한 말이 있습니다. 회장님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셨습니다. 양말, 속옷, 손톱 이런 것들까지 완벽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완벽해야 진짜 완벽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재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3가지만 실천하세요. 첫 번째, 매일 아침 옷을 갈아입으세요. 잠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지 마세요. 아무리 집에만 있어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옷을 갈아입는 순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도 제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곳부터 신경 쓰세요. 양말, 속옷, 실내복.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갈아입고 깨끗하게 빨아서 입으세요.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세 번째, 3개월마다 옷을 점검하세요. 3개월에 한 번 옷장을 모두 꺼내보세요. 낡은 옷, 늘어난 옷색, 바랜 옷, 사이즈에 안 맞는 옷. 이런 옷들을 과감하게 버리세요. 그리고 새 옷을 조금씩 사세요. 비싼 옷일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옷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깨끗하고 단정한 옷이냐는 겁니다. 이 3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깨끗한 옷을 입는 것,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 쓰는 것, 3개월마다 옷장을 정리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67세 김철수님처럼 가족의 사랑이 돌아올 겁니다. 69세 박영애님처럼 친구들이 생길 겁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가난을 부르는 7가지 옷. 목 늘어난 티셔츠, 구멍난 양말, 색바랜 속옷때 묻은 실내복, 무릎 나온 바지, 냄새 나는 옷, 사이즈 안 맞는 옷. 이 7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복이 들어옵니다. 67세 김철수님처럼 가족의 사랑이 돌아옵니다. 이건희 회장처럼 자신감이 생깁니다. 옷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닙니다. 옷은 마음가짐입니다. 옷은 자존감입니다. 옷은 삶의 태도입니다. 낡은 옷을 버리는 건 낡은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새 옷을 사는 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아직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해.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옷장을 열어보세요. 낡은 옷이 보이나요? 과감하게 버리세요. 내일 마트에 가세요. 깨끗한 옷을 사세요. 모레부터 단정한 옷을 입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이 달라집니다. 한 달이 달라집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 더 당당하고 더 행복하고 더 사랑받는 사람.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옷차림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진 분들을, 우울증에서 벗어난 분들을, 가족과 화목해진 분들을, 새로운 일을 시작한 분들을. 옷은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그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옷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신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사회를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는 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첫걸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단정한 옷을 입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오늘 하루도 품위 있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67세 김철수님을 기억하시나요? 옷을 바꾸고 나서 손주가 다시 안겼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등산 모임에 나갔습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69세 박영애 님도 기억하시나요? 30년 된 티셔츠를 버리고 새 티셔츠를 샀습니다. 친구들이 젊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옷장을 정리하세요. 내일 마트에 가세요. 모레부터 새 옷을 입으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남은 20년, 30년을 품격 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친구들에게 존중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작은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옷을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 새 옷을 사기로 결정하는 것,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하는 것, 그 작은 결정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나비 효과처럼 작은 날갯짓이 태풍을 만들듯이 오늘 여러분이 버리는 낡은 티셔츠 한 벌이 1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들어낼 겁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당장 옷장을 정리하셨나요? 어떤 옷을 버리셨나요? 새로 산 옷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낡은 옷을 입으면 마음도 늙어버립니다. 새 옷을 입으면 마음도 젊어집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야. 오늘도 멋지게 살아야지.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옷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품격 있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